땅 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핵심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의 땅 개발 정보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농지법 개정, 절토, 성토 이 세 가지 모르면 하지 마세요 했는데, 사실 농지는 관련 법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않지만은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 관련 설계 도서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러 가면은 농지 담당은 전화 통화를 한참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상담 자체가 옆에 민원인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 조치 당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건 내 땅에 그냥 흙을 조금 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5분 10분, 그래서 실제로 저도 설계 도서를 전달하러 가면은 뭐 5분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전달해서 간략하게 1분 내로 설명하고 나오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많다 보니까 개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런 공무원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농지 성토 이 세 가지 모르면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성토할 때 중요한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영상을 촬영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지 개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아시는 게 대부분 이제 농업 목적으로는 2m 이하까지는 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고 늘 이제 알고 계십니다. 제가 놀라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2m 이하 하고 건폐율이죠. 이 두 가지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데, 농지 개량행위, 뭐 절토나 성토는 농지 개량행위라고 규정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농지는 보편적으로 절토보다는 성토가 많죠. 도로보다 낮은 땅을 갖다가 이제 성토하는, 메우는 이런 거다 보니까 개량행위가 대부분 이제 성토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적으로 농지 개량행위 신고 의무화라고 했는데, 먼저 이제 농지법 개정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토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걸리는 게, 농업 목적으로 그전에는 작년에는 이제 2m 이하는 되었는데,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불법 폐기물 이런 부분을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흙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불법 폐기물에 의한 성토하고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필요가 많이 느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야의 토속 채취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흙이 조달이 잘 안 돼요. 우리 같은 설계사무실이 설계를 성토를 해서 도로 높이가 맞춘다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흙이 나오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불법 폐기물이 많이 매립이 되는,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라서 이게 시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성토를 하면서 인근 농지 그 토지주에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꺼지다 보니까 뭐 배수 문제라든가, 배수가 이제 관로라든가 이렇게 시설을 해도 그게 옆에 비가 왔을 때는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쏠릴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과, 또 한 개는 일조량인데, 사실 일조량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개인적인 차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땅이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일조량 문제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개정은 인터넷 사이트 그 법제처에 농지법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관련 법 개정된 걸 자세히 아실 수가 있는데, 41조 2항에 보시면 농지 개량 기준의 준수, 또한 41조 3항에 보시면 농지 개량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상 됐을 때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신청서나 뭐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이제 피해 방지 계획서, 그다음에 이제 관련 도면인데, 관련 도면은 뭐 지적도, 현황 평면도, 뭐 시설 계획도, 단면도, 그럼 이렇게 사실 농지 관련 서류는 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런 피해가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성토를 하다 보면 항상 주위에 그 농지 주인들한테 민원이 좀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농지 담당 공무원들이 인근 그 접해 있는 땅 주인들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항상 좀 요청을 합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지 개량 행위에서 절토라든가
성토라든가 이제 신고 의무화인데, 이 신고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해당 필지의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절토인데, 1000제곱미터면 뭐 나누기 3.3을 하면 되죠. 약 300평 좀 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기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최근 1년간 성토 높이의 합이 50cm 이내의 경우, 또 똑같이 최근 1년간 절토 깊이의 합이 50cm 이내인데, 50cm 이상 성토를 하고 또 그 1000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면은 당연히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계량 기준 구체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폐콘크리트, 피아스콘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성분의 기준을 좀 정해놨습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적합한 흙은 그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폐기물이나 오염된 토양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했는데, 이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저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출력을 해왔습니다. 토양 오염 우려 기준 보면 1지역에 보면 뭐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쭉 나와 있어요. 뭐 니켈, 시안, 페놀 해가지고 뭐 기준이 뭐 숫자로 4, 150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런 기준을 보면 모르죠. 뭐가 뭐 카드뮴 4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게 이제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성토를 하면은 각 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성분 분석하는 그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연구 실험을 해서 이 자료를 아마 요구하지 않겠나.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적합한 흙, 그러니까 임야에서 나오는 좋은 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성토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뭐 불법 이제 폐기물을 갖다 성토를 하면 어렵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인근 농지 및 시설 보호인데, 아까 제가 이제 민원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토로 인해 주변 농지의 관계, 배수, 통풍에 지장을 주거나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및 도로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사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땅만 성토한다고 거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배수 문제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 들으면 그냥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농지법이 개정이 됐는데 준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또 이제 관련 과태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무서워하는 과태료 기준인데, 이 과태료는 이제 농지법 시행령 별표 5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기준을 출력해 왔는데, 여기 보면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농지법 시행령 별표 5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개별 기준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법 49조 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뭐 이런 게 뭐 이런 거죠. 원래 얼마 높이를 싼다고 했는데 그 이상 높이를 쌓아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더 많이 쌓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1차 위반이 250만원, 2차 위반이 350만원, 3차 위반이 500만원. 이 금액이 좀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대 이런 기준을 지키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워낙에 농지에 대한 불법 성토가 많다 보니까 사실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그 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거는 금액이 1차, 2차, 3차로 나눠져서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토목 설계를 성토를 해서 이제 도로 높이 맞춘다 해도 실제로 주위에 나오는 흙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성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절토보다 성토의 계량을 할 때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사이트 토사이클, 인터넷 사이트 토사이클에 들어가시면 그 허가지 근처에 흙이 나오는 구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흙이 조달이 안 되면 여기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개 영상을 하나 찍어겠습니다. 영상 제목이 흙 받고 싶으세요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토사이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성토 절토에 대한 단순한 높이에 대한 불법 행위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성토를 하다 보면은 뭐 돌쌓기라든가 보강토라든가 뭐 식생블로,
아니면 그 계획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을 하면은 그 시설에 따라서 우리 토목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조물이 설치함에 따라서 토목 개발행위도 받아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토목 설계 사무소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을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3가지 말씀드렸고, 오늘의 이제 결론은 땅 개발 관련법 확실히 알고 해야 돈 안 날립니다 라고 오늘 결론을 지어 드립니다. 사실 농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불법 행위를 하고 나서 이제 공무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오시면 물어봅니다. 이 행위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분들이, 주위 사람들이, 뭐 땅 옆에 있는 주인들이 그냥 해도 된답니다.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아니면 어디 뭐 찾아보니까 그냥 뭐 해도 된답니다. 항상 주위 사람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만 말만 듣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듣지 마시고 기타 여러 가지 땅 개발에 대해서 모르시나 하면은 제 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249개 영상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영상을 적극 보시고 여러분들 땅 개발에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3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지법 개정 1월에 2가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농촌 체류용 쉼터 제가 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 내용 또 숙지를 하시고요. 제 이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 으뜸 토목 설계 사무소 검색하시면 관련 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자료화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나 또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옛날에 라면 한 개 갖고 눈썰매 타던 생각이 많이 나네. 그립다 옛날이.